안방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홈. 범범. 안녕하세요. 공연은 가고 티켓은 남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오, 주스님도 남는 그거 거, 있어요? 티켓방 이런 거 남는 거. 있어요? 네, 티켓북 이거 있어요. 저기. 아, 이렇게. 진짜요? 장난 아니다. 네. 대박이다. 여기 또 아래 또 와, 잔뜩 있고,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뭐 봤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 식구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기는 많이 보는데 남는 거는 뭐 이 머릿속에만 남지, 그 캡북 같은 건 전혀 남기지 않는 27입니다. 그러셨구나. 아니, 어제 라흐에스트를 우리 주수님이랑 같이 봤어요. 네. 이게 잘하셨어요. 허니 대표님께서 표를 2장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같이 봤는데, 낙공연 보기 전에 밥을 먹었어요. 근데 쿰피르 스테이크. 혹시 식구님 아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새로운 음식을 먹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뭐 샐러드 같은 거 있고, 이렇게 햄버거 빵 같은 거 줘서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먹는 빵이었는데, 공연에 빨리 가야 되니까 뭐 이렇게 막 음미를 하거나 막 즐기고 그러진 못했지만 어쨌든 새로운 음식이구나 막 이렇게 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대학로에서 새로운 음식을 먹고 부지런히 또 걸어가서 라흐에스트를 관람을 했습니다. 우리 식구님은 라흐에스트 안 보셨죠? 못 봤어요. 근데 스테이크는 음, 되게 맛있을 것 같은 게, 또 우리 27님은 샐러드 좋아하시잖아요. 거기 샐러드가 그러니까요. 많이 이렇게 막 듬뿍 네. 있는 아니, 거잖아요. 저는 이게 스테이크 집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막 고기만 있을까? 고기도 물론 뭐 가끔 먹긴 하지만 그게 좀 부담스럽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머시드 포테이토랑 샐러드랑 이런 거를 쫙 깔아놓고 그 위에서 스테이크나 뭐 새우 구운 거나 이런 거 같이 먹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대학로, 그러니까, 청주에서 맛있는 거 드셨죠? 전혀. 햇밥 먹고 뭐 있습니다. 아니에요? 왜냐면 밥통이 없어갖고 밥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밥솥 보내드려야겠는데. 이거는, 이거는 이제 옮기시면은 살림을 장만을 하셔야죠. 네. 밥통.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라우에스트 갔는데 라우에스트 딱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라흐에스트는 작곡가인가요? 라우 많이 높을. 라흐 많이 맞아요. 놓고죠? 아니 요즘에 그런 네, 작곡가를 중심으로 한 뮤지컬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그런 건가?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보도자료를 받긴 했는데 일부러 보지를 않았어요. 가서 그냥 한번 보자. 도대체 라우에스트가 무슨 뜻인가? 뭐 보고 한번 판단해보자면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보 없이 딱 가서 공연을 봤는데 이게 이제 홍커퍼니 홍승희 대표님이시라고 여성분이세요. 그래가지고 네. 이전에 뭐 인터파크에서도 일하시고 한 또 응원하는 여성 제작자분이신데 네, 멋있는 분이시죠. 오, 멋있죠. 음. 네. 그래서 이제 콩컴퍼니 만드신 이후에 이제 뮤지컬들을 하나하나 제작을 지금 해 오시고 계시는데 아주 굵직한 작품들을 좀 하셔가지고 요즘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작품이 제가 옛날에 그 HJ에서 하는 쇼케이스 이런 거 할 때 작품을 많이 제출을 하셨던 김한솔 작가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이 이거를 극작을 하시고 네. 가사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음. 김한솔 작가님은 많이 들어봤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갔었고 작곡하시는 분은 이제 문혜성, 정혜지 이 두 분이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작품을 봤을 때는 음악적 색깔이 이렇게 다양한 게 두 가지가 섞였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이 굉장히 편곡도 잘 되고 저는 한 분이 작곡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걸 두 분이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연출은 김은영 님께서 하셨는데 드림아트 센터에서 공연을 관람을 했습니다. 공연 시간은 뭐 한 100분 정도인데 또 스페셜 커튼 콜이라고 한 장면에 하이라이트를 하는 게 있어서 저희 봤을 때는 2시간이 넘어갔어요. 음. 그러니까요. 직구님 이거 잘 아시잖아요. 저 이거 알죠. 공연 음. 끝나면 이게 그렇지 않아도 좌석을 이렇게 통로가 좀 넓은 데를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음. 끝나고 바로 나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음. 뭐 다들 안 나가고 앉는 거예요, 자리에. 그래서 음. 이게 뭐지? 그리고 일단 앉았는데 우리 주스님께서 또 이 멋진 카메라를 딱 또 꺼내시고 역시 방송을 꺼내시지 주스님. 않겠습니까?
아, 근데 우리 제가 지수님 조금 진짜 매정하게 찍고 나오세요. 저 나갈게요.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죠. 5분을 더. 저랑 그래서 관급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반성해야 그러니까요. 됩니다.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앉아서 이 남아있는 이런 분들이 무엇을 즐기고 어떤 것들을 얻어가려고 하는가 이런 거를 제가 쫙 봤더니 그 일간지 기자님들 못지않게 사진 찍으시고 영상 찍으시고 뭐 열심히 그냥 담아내시더라고요. 뭐 정말 장관이었어요. 막 특히 카메라 소리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막 네네. 나고 영상도 엄청 찍으시고 그리고 이제 배우분들도 그 하이라이트 장면인 것 같아요. 중간에 보니까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명이서 이게 이제 여자 두 명, 남자 두 명이 나오는데 그 하이라이트 장면을 쫙 또 재현을 해주시고 아주 개운하게 음, 마무리 딱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가시는데 거기까지 하다 보니까 약간 2시간, 네, 한 2시간. 네, 120분, 120분, 예, 네. 요 사이 정도 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런 작품의 미장센을 굉장히 사랑한다. 그런데 내용은 좀 이해가 어려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이제 보신 분들이 라흐에스트를 가지고 미장센이 굉장히 그림처럼 아름다운 작품인데 그만큼 이렇게 왜 뒷배경에서 조명이 객석적으로 혹은 이 사이드로 이렇게 찬란하게 쫙 그분만 비춰지고 거기에 사람이 딱 서서 앞에를 조명을 죽이면 이게 그림자처럼 사람이 서는 딱 그런 모양 있잖아요. 요런 그림을 아주 그림처럼 잘 만들어내는 그런 미장센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음, 라흐에스트의 비밀을 저는 그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보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거를 직접 공연을 보시면 아, 이게 그건가? 이게 그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명확하게 끊어서 설명을 하지를 않아요. 네. 그런데 더 조금 첨언을 드리면 두 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실은 이 두 분이 한 명이에요. 그리고 두 명의 음, 남자가 등장하는데 이 남자는 서로 다른 남자입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알 거예요. 이제 서양 화가이자 수필가이기도 하셨던 김향안이라는 여성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의 본명이 있는데 그분은 변동님이라는 분이세요. 혹시 식구님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처음 뵙는 분인데요. 전혀 근데 이러한 여성분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여성분이시고 우리가 잘 어, 알고 있는 이상이라는 시인 아시죠? 네. 알죠. 이상이라는 시인분의 여친이셨어요. 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변동님이라는 이름으로 이상시인과 동거를 하셨죠. 어. 음, 그래서 일본에도 가고 뭐 이러면서 그분과 사랑을 나누시다가 이상시인이 이제 나중에 폐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 네. 네. 이후에 다시 새로운 남자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바로 김환기 선생님이셔요. 음, 그러니까 이분은 생애 두 번을 굵직한 예술인과 보내셨던 그런 여성분인 거죠.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미술가 맞으시죠? 김한기 네, 작가. 맞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분의 멋있다. 그분의 부인이셨죠. 네. 음,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이름이 이제 원래 변동님이라는 본명이 있을 때는 이상 작가님하고 그 같이 사랑을 나누셨고 그 다음에 이제 김환기 화가님을 만나셨을 때는 원래 김환기 화가님의 호가 있었는데 그게 향안이었대요. 음,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내게 주시오. 내가 어, 향안으로 이름을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서 음, 둘의 사랑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는 이제 김향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하면서 변동님, 김향안 이렇게 두 이름을 가진 여성이 한 명은 나이가 좀 있으시고 한 명은 20대 청춘의 모습으로 같은 공간 안에서 계속 등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그런 변동님과 나이가 어린 변동님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과 본인 같은 자아가 서로 만나서 위로도 하고 뭐 얘기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름도 다르게 부르고 같은 공간에서 막 살아 숨쉬고
거기다가 막 서로 노래도 따로 하고 위로도 해주고 이러니까 정보 없이 가신 분들은 아, 두 여인이 있구나. 다른 사람이다. 이분은 변동님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좀 공부를 하고 가신 분들은 아, 이게 본인이 서로 과거를 생각하고 위로하면서 공존하는 모습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상 시인과 김한기 두 분이 등장을 하시잖아요. 이게 시대가 서로 교차를 해요. 네. 이상 시인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김한기 화가님의 네. 이야기가 나오고 교차를 하는데 이게 특징이 이상 시인의 이야기는 그냥 시대별로 점진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는 구성으로. 그런데 이제 김한기 화가님과 김향아님의 사랑 이야기는 시간을 거슬러서 역으로 갑니다. 그러니 더 헷갈리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 진짜. 그렇죠. 그래서 음. 맨 처음 장면이 향안이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순간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수첩, 그동안에 자기 인생을 썼던 수첩을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역으로 과거로 쫙 넘어가서 1936년에 이상 시인을 만나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흐르기 시작을 하고 우리 아까 김한기 화가님이랑 만나셨던 그 부분은 줄거리상에서 굉장히 장황하게 최근에 만났던 것부터 마지막까지 첫 만남까지를 역순으로 흘러가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뭐 연대별로 나와요. 뭐 1988년으로 갔다, 1936년으로 갔다, 다시 1970년으로 갔다, 다시 아, 1936년으로 갔다. 복잡해. 네,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드라마에서는 연도가 나오진 않아요. 이걸 만약에 연도를 다 표기를 했으면 관객분들이 더 듣고 아마 더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그냥 이것을 굳이 연도를 뭐 구분한다라기보다 두 여인이 같은 여인이었고, 두 예술가가 존재했는데,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라흐에스트라는 말은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하도 등장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도대체 라흐에스트는 언제 나올까? 언제 나올까? 이러고 기대를 했었는데 맨 마지막에 라흐에스트라는 말이 맨 마지막 장면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라흐에스트는 프랑스 말로 사람은 가도 예술은 남는다. 이런 뜻의 음. 말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을 우리 주인공이신 김향한 예술가께서 하셨던 말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쏙 빼서 프랑스 말로 이 제목을 지었는데 그거를 프랑스어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냥 약간의 호기심? 뭐 이런 거는 불러일으킬 수는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 아까 우리 주스님이 뭐라 그러셨죠? 공연은 가서 티켓은 남는다. 티켓은 남았다. 뭐 이런 말처럼 어쨌든 사람은 가도 예술은 남는다. 뭐 이런 뜻으로 제목을 길게 지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 그거를 한 번 더 포장을 해서 라우에스트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게 뭐지? 라는 궁금증 혹은 그것을 또 찾아보면서 우리 대학로 마니아 관객분들은 또 이런 거 찾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찾아서 이 의미를 깊이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연을 보러 가시는 데에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